오늘 날짜는 2019년 5월 9일입니다. 여러분들께 암호화폐에 관련된 소식을 전달해드리는 크립토토마토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어제 대형 악재라고 볼 수 있는 바이낸스 해킹 사태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가격을 보시면은 오히려 올라가고 있는, 상승하고 있는 그런 굉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비트코인 해킹 소식이 나고 나서 이제 가격이 약간 흔들렸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모두 다 만회를 하고 그 이상으로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아주 진귀한 현상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커뮤니티는 어제 오늘 바이낸스 해킹 사건으로 떠들썩했었는데요. 자오장평이 이야기하기를 해커는 이미 바이낸스의 보안 시스템 결함을 알고 있었지만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시스템에서 대규모 거래가 일어날 때까지 대비했다, 기다렸다라는 것인데 이 해커의 존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기다렸었던 해커는 대규모 거래가 진행되면서 시스템이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네트워크 공격을 감행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바이낸스 CEO가 화가 났죠. 자오장평이 이제 소위 말해서 빡쳤다라고 하는데 해커가 훔쳐간 비트코인을 못쓰게 만들고 싶어가지고 이제 전세계 채굴자 및 강한 힘을 가진 사람들에게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롤백 혹은 리오거나이제이션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기로 했다는 결정을 내렸고요. 이 기사를 잠깐 읽어보면은 제레미 루빈, 우지한 등 업계 최고 인사들과 논의를 진행한 결과 바이낸스는 블록 리오거를 통해서 해커들의 도난 비트코인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보복은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는 바이낸스 사프 펀드의 자금을 채굴자들에게 이동시켜 해커들의 도난 비트코인을 무의미하게 만들 수 있으며 향후 이어지는 해킹 시도를 차단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대한 신뢰도에 큰 손상을 야기할 수 있으며 네트워크 및 커뮤니티의 분열을 자초할 수 있다. 이는 바이낸스가 입은 4천만 달러 규모의 손해보다 무거운 결과다라고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술상으로는 가능하지만 비트코인 커뮤니티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이에 대해서 이더리움 코어 개발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블록 리오거는 비트코인 프로토콜을 방지하는 것이 아닌 비트코인 커뮤니티 구성원, 법률, 정치적 현실이 수호하는 것이라며 자오장평은 리오거를 원하지만 비트코인 사용자들은 오마주를 요구했고 이에 자오장평이 순응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전에 해킹 사태가 한 번 있었고 롤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결과를 낳지 못했다라고 비탈릭이 이야기를 했는데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이더리움은 앞서 기형적인 변화를 겪었다. 그때 당시 해킹 피해를 무효화하기 위해서 진행한 롤백이 막대하고 치명적인 데미지로 이어질 가능성을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한마디로 하지 않은 것이 천만다행이라는 소리죠. 그리고 자오장평이 직접 이야기를 했듯이 그런 것을 해버리면은 그리고 또한 그러한 결정이 단 6명의 손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지어진다. 그러면 탈중앙화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목표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힘있는 인사 6명, 이제 채굴 해시파워를 많이 가지고 있는 이 6명이서 힘을 합친다면은 비트코인을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굉장히 불안하고 거슬리는 사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이 아직도 가능하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찝찝하고요. 완전히 그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아야 하는 화폐가 비트코인인데 아직도 이 채굴자들의 힘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하지 않기로 해서 천만다행이고요. 이 해킹 사태가 발표가 되자마자 이제 저스틴 선이 한마디 합니다. 나는 바이낸스를 지지한다. 그래서 그 해킹을 당했었던 금액만큼 이제 4천만 달러 상당의 USDT 테더를 내가 바이낸스에 집어넣고 그 돈으로 BNB, 비트코인, 트론, 그리고 BTT를 사겠다. 만약에 CG가 이렇게 해도 된다라고 하면은 나는 바로 이런 부분을 진행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좋은 뜻으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의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너는 지금 공개적으로 트위터상에서 시장 조작을 꾸미는 것이냐? 혹은 이러한 순간에도 트론과 BTT 토큰 펌핑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저스틴 선이 얄밉다. 이런 식의 반응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여기에 대한 그 CG의 대답은 고맙지만은 사양하겠다. 돈은 내가 더 많아 임마.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진 않았지만은 아무튼 이제 고맙지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CG가 AMA를 진행을 했습니다. 나에게 무엇인지 물어봐라. 여기에서 나온 소식들을 여러분들께 잠깐 전달을 해드리겠는데 최근에 일어났었던 해킹 사태 때문에 바이낸스 사용자들은 모두가 2FA 그 인증 방식을 바꾸고 비밀번호 또한 바꾸고 그리고 바이낸스에서 다음 한 주 동안은 인출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었고요. 지금 현재 바이낸스 내에서 마진거래 베타 테스트가 진행 중에 있으며 곧 상용화 될 것이다. 일단은 이제 소수의 사람들이 테스팅을 하고 있고
나중에 이제 다른 사람들도 사용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새로운 소식 한 가지가 공개가 됐는데 이제 바이낸스에서 크립토 직불카드 제작을 하고 있다고 하죠. 바이낸스가 발행하는 직불카드 이제 나름 또 기대가 됩니다. 아마 바이낸스 계좌와 직접적으로 연동이 되게 될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를 더욱더 손쉽게 현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해킹 사태 때문에 노보그라츠도 이번에 한마디를 하게 되는데 바이낸스 해킹 사건으로 당국 규제가 강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를 이렇게 표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계적인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 해킹 사건이 암호화폐 산업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2%는 상당한 금액이고 분명히 규제 당국의 정밀 조사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밝혔고요. 정확히 사라진 비트코인은 7,074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리고 또한 노보그라츠는 일본 거래소 코인체크의 사례를 들면서 코인체크는 지난해 초 해킹 피해를 당한 후에 일본 금융청의 조사를 받았으며 이 사태는 결국 일본 암호화폐 업계 전반에 걸친 당국의 규제 강화로 이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노보그라츠 형님이 오늘 바쁘십니다. 그는 최근에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솔트 컨퍼런스에 참석해서 닥터 둠, 루리엘 누비니와 또 논쟁을 펼쳤는데요. 닥터 둠은 비트코인은 암호화폐로 볼 수 없으며 암호화폐란 용어 자체는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화폐가 되기 위해서는 회계의 단위 및 가치 있고 확장 가능한 결제 수단이 수반이 되어야 된다. 비트코인은 1초에 7건만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규모를 조정할 수 없는 반면 신용카드는 수천 건의 거래를 동시에 처리할 수도 있다. 또한 비트코인은 안정적인 가치를 저장하기에는 그 가격 변동성이 매우 크며 사기 행각으로부터 노출이 되어 있고 이런 것은 처음 본다, 이런 조작은 처음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노보그라츠가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회복이 되고 있는 상태이고 또한 비트코인은 광범위하게 수용되어지고 있다. 많은 기업들이 암호화폐 사용을 고려하고 있고 그 예로 피델리티와 페이스북을 들 수가 있다. 비트코인 자체가 암호화폐다. 우리는 향후 건전한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이며 비트코인 시대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는데 어제 이 해킹 사태가 터져버리고 만 것이죠. 그래도 비트코인 가격에는 지금 당장 영향이 없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도날트가 이야기합니다. 매 순간 비트코인이 6,000불 근처에 다가갈 때마다 비트파이넥스가 이제 소송을 당했고 테더 관련된 악성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으며 이번에는 바이낸스가 해킹을 당했다. 과연 우연일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마치 누군가는 비트코인 가격이 아직 올라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아이오타 호재 소식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포드 자동차 아시죠? 포드 자동차에서 이번에 아이오타 지사를 방문을 해가지고 아이오타가 어떻게 쓰여지는지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다라고 합니다. 이제 관계자가 직접 트윗을 또 남기기도 했고요. 최근에 이제 아이오타 관련된 호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IBM이 또 한 건 합니다. 이번에는 유럽 통신사인 오렌지와 함께 블록체인 로밍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인도계 암호화폐 거래소인 제페이 최고 경영자가 이야기하기를 지난해 인도 재정부, 중앙은행, 증권규제기관 등 주요 임원들과 만나 소통을 해봤지만 어느 누구도 암호화폐 금지령을 내린다는 말은 없었다라고 하고 인도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를 전면 금지할 가능성은 낮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약 1, 2주 전에 나온 찌라시에 의하면은 지금 인도 정부에서 암호화폐 거래를 전면 금지시킬 것이다 이런 소문이 돌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죠. 자, 과연 어떤 것이 진실인가? 부디 인도 시장 하루빨리 개방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또한 최근에 이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DRW 홀딩스, 갤럭시 디지털, 리플 등 유명한 암호화폐 업체들이 지난 7일 시카고에서 열린 회의에서 불법 거래 및 악의적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이용자들을 블랙리스트에 넣는 것에 대해서 논의를 한 적이 있다라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또한 해당 업체들은 다른 방안으로 CORA, 크립토 OTC, 라운드테이블 아시아라는 조직을 설립해서 신뢰 있는 우수 기업들을 인증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나쁜 놈들은 때려잡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상 주고 굉장히 좋은 움직임입니다. 자, 다음은 황당 뉴스 한 가지가 나왔습니다. 이 태국에서 공주 2명이 나타나가지고 대한민국 블록체인 시장에 참가를 해서 이제 누비고 다녔다라는 소식입니다. 또 대한민국 블록체인 관계자들은 또 공주라고 하니까 아이고 태국에서 공주님이 오셨습니까 하면서 또 받들어졌다라고 하죠. 그들의 이름은 요이야와 야이야 태국 공주라고 하고요. 일단 뭐 공주가 아니죠. 사기꾼들인데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만만했으면은 이 보란듯이 이렇게 얼굴에 철판 깔고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 있는 이 사람이 요이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태국 공주님이라고 하니까 혹시라도 목격하시는 분들은 이제 정말 예의를 갖춰서 쇠고랑을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깜빵에 쳐 넣은 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태국 스타일로 콩밥에 땅콩 소스를 뿌려서 먹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말은 해도 이렇게 또 훈방 조치 하겠죠. 대한민국 사기꾼의 천국 아니겠습니까? 자, 그 다음 소식, 비트코인 워렌 버핏의 비판에도 700만원이 눈앞에 있다. 자, 워렌 버핏뿐만 아니라 수많은 악재가 있었습니다. 테더 악재, RSI도 안 좋았었고 어제는 해킹 사건까지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은 이제 해외에서도 집중이 되고 있는,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테더 관련 악재 그리고 바이낸스 해킹조차 비트코인 가격을 떨어뜨리지 못했다. 자, 과연 그 누가 어떠한 방법으로 비트코인 가격을 떨굴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이 사람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대단하죠.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너무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비트코인인데,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제 또 다른 유명 분석가죠. 매직풋 캐넌 마법의 똥대포 씨는 비트코인이 지난 12월부터 이제 저점으로부터 80%가량 상승을 했다. 내가 봤을 때 지금 바로 눈앞에 있는 강력한 저항선을 뚫지는 못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 강력한 저항선 어떤 것인지 함께 보시죠. 바로 이 라인입니다. 5,800불 때부터 이제 대략적으로 6,400불, 6,500불 그 정도를 이제 가리키고 있는데, 이 라인이 언제 생성이 됐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2017년 11월 20일부터 생성이 된 이 저항선이자 지지선이었습니다. 이것이 지지선으로 형성이 되고 나서 이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번, 아홉 번, 10번, 대략 10번 정도를 비트코인이 떨어지려고 할 때마다 막아줬었던 그런 강력한 전후였었는데, 비트코인을 돌보고 살폈었던 이 강력한 지지선을 크레이그 라이트와 우지아니가 작년에 때려 부셔버렸죠. 그래가지고 쭉 한번 떨어졌었습니다. 자, 이렇게 10번 정도를 비트코인을 떡락으로부터 구해줬었던 이 지지선이 이제는 적이 되어서 저항선으로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자, 과연 이 저항선을 한 번에 뚫을 수 있을 것인지, 많은 사람들이 조금 힘들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면은 정말 오래전부터 형성이 되었었던 강력한 라인이기 때문인데, 이 코인 세상은 그 누구도 모르죠. 지금 이 4,200불대에서부터 올라오는 것만 해도 이거 한 사람이 들어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좀 위험하다, 위태위태하다라는 의견이 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굉장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저항선 어쩌면은 뚫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와 동시에 비트코인 숏 포지션 보시면은 이제 아직도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 저항선의 강력한 모습에 대해서 이제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제 영상을 여태까지 계속 지켜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저는 아직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곧 있으면은 강력한 하락 한 방이 나오게 될 것이다. 이 추세 전환이 일어나기 전에는 강한 하락 한 방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제가 틀리면은 틀리는 나름대로 꽤 좋겠죠. 제가 맞으면은 이제 더 추매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강력한 저항선 비트코인이 뚫을 수 있을 것인지, 저희가 다 함께 눈을 부릅뜨고 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이 단기적인 비트코인의 가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크게 상승하는 것은 이제 변함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오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전달해드린 정보들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은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채널을 유지하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또한 수고했다는 의미에서 광고 시청을 처음부터 끝까지 봐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고요. 이제 광고를 클릭해 주시는 것도 저에게 도움이 됩니다. 이 광고가 나오는 동안 일어나셔가지고 기지개도 켜시고 이제 물을 한 2잔 정도 마시는 건 어떤가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하루에 2리터 이상 물을 마셔야 된다고 그러죠. 여러분들께 이 광고가 물도 마시면서 건강도 유지하고, 또한 제 채널의 건강도 챙겨주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전 다음에 새로운 소식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